안녕하세요. 캐벳입니다. 블록체인 입문을 위한 엄선된 필수 용어 사전.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어낸 신원불명의 인물입니다. 그의 성별, 국적 등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중 커뮤니티에서 많이 떠돌던 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본 교토대학의 수학교수 모치즈키 시니치가 나카모토 사토시다. 이유는 그가 암호학, 수학을 비롯한 블록체인에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 해박하다는 점, 자신의 논문에 수학 난제, ABC 추측을 설명한 부분이 블록체인의 원리와 비슷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치즈키 시니치는 자신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두 번째, 나카모토 사토시는 사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다. 이 맥락에서 가장 지지를 받았던 것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나카미츠, 모토로라, 삼성, 토시바, 4개의 기업의 이름을 딴 하나의 집단이라는 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커뮤니티에서 추측한 하나의 가설일 뿐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없습니다. 호주의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가 나카모토 사토시다. 이는 크레이그가 2016년 자신이 나카모토 사토시임을 밝히며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던 설입니다. 이윽고 그는 자신이 사토시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밝히겠다며 나섰지만 얼마 뒤 돌연 어차피 공개해도 날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증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개빈 앤드리슨. 개빈 앤드리슨은 사토시의 뒤를 이어받은 비트코인 재단의 최고 기술 책임자입니다. 2013년 개빈 앤드리슨과 비트코인 재단 직원들은 그들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세금을 그에 상응하는 달러로 계상해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빈 앤드리슨은 비트코인 코어팀에 일해서 손을 떼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윙클보스 형제. 윙클보스 형제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와의 소송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소송의 원인은 윙클보스 형제와 저커버그가 대학교 동창일 때 윙클보스 형제가 먼저 페이스북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저커버그가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페이스북을 창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윙클보스 형제는 7년간의 재판 끝에 승소하고 6,5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후 윙클보스 형제는 이 보상금으로 12만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이는 전 세계 비트코인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선물 시장 이슈로 뜨겁지만 그 전에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 ETF를 제출한 일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로저 버. 로저 비어는 비트코인계에서 예수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초창기에 탄생되었을 때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로저 비어는 비트코인 보유량 전 세계 6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현재 로저 비어는 모종의 이유로 비트코인 캐시의 창시자 우지한과 손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의 행보를 두고 비트코인 코어팀의 독점으로부터 암호화폐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책략, 혹은 검은 속내가 엿보이는 변절적 행위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지한은 비트코인 캐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자 현재까지 가장 큰 해시파워를 가진 채굴장을 운영하는 비트메인사의 CEO입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뒤 재무 분석가 활동을 하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채굴장은 비트코인 전용 채굴 장비인 에이직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코어 측에서 독점 방지를 목적으로 에이직 부스트를 막는 기술인 세그윗을 도입하려 했고 이 세그윗을 반대해 비트코인 캐시가 탄생했습니다. 우지한은 지금의 비트코인이 본래의 목적이었던 결제 수단에서 자산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캐시의 결제 기능 향상에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을 만든 개발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비트코인 위클리라는 블로그에서 글을 쓰며 비트코인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과 자신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살려서 2015년 스마트 컨트랙트 바탕의 이더리움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는 이 업적으로 그의 월드 테크놀로지 어워드에서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를 제치고 IT 소프트웨어 수상자로 뽑히게 됩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에 위치한 우량 코인으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그만큼 블록체인계의 비탈릭 부테린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댄 라리머. 댄 라리머는 비트쉐어, 스팀, 이오스를 개발한 인물입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대항막격인 이오스를 만들면서 비탈릭 부테린과 기술적으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댄 라리머의 행보를 봤을 때 인적 네트워크나 자금적인 면에서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기술적인 면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만들어왔던 것들이 모두 인지도 대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오스는 그런 댄 라리머 특유의 스타일이 결실을 맺은 플랫폼이라 해도 좋을 겁니다. 랄프 머클. 랄프 머클은 공개키 암호화와 머클트리 방식을 창안해 블록체인 기술에 큰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키 암호화로 인해 개인키와 공개키를 접목시켜 개인의 거래 내용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본딴 머클트리 방식은 블록체인의 용량 최소화 문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은 검증 과정에서 그동안의 블록체인을 모두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개인이 그때마다 모든 블록체인을 다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클트리는 가장 꼭대기에 해당하는 값과 대조해 맞기만 하면 모든 검증 과정을 마친 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핵심 작동 방식이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투자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가치 투자로 유명한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 예전부터 회의적인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얼마 전 미국 오마하에서 열리는 질의응답 시간에 비트코인을 정말 거품이다 라고 말한 것은 대표적 그의 발언 중 하나입니다. 이는 2014년 비트코인을 신기루다 라고 표현한 것과 일관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적, 실용적 측면에 걸쳐 워렌 버핏의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이 현실이 될지에 대한 여부도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큐빗이었습니다.